저는 안산에서 분식집 떡의 작품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6년차 박동관입니다. 제 사업 아이템은 매일 뽑는 가래떡으로 떡볶이를 만드는 분식집입니다. 수원에서 창업을 먼저 했었는데 메뉴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서 하루 매출이 10만원 정도 되고 있었는데 사이드 메뉴에 있던 가래떡볶이를 상단으로 올리면서 매출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 아이템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해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픈 직후에 첫째 달에는 2,200만원 매출이 나왔고 둘째 달에는 3,200만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매출은 4,500만원 정도 유지했습니다. 월 최고 매출은 약 6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루 최고 매출은 11시간 기준으로 280만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 떡볶이 원가 자체가 28%로 세팅을 해놔서 떡볶이 하나 팔면 마진율은 73%까지 되고 월 평균 순수익은 28%에서 32% 사이 수익이 남았습니다. 보증 권리 제외했을 때는 총 3,5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보증금은 5천만원 들었고 권리금은 그 당시 3천만원이었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2,500만원 정도 비용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 기기 설비 비용은 1,1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월세 220만원, 관리비, 전기세 수도해서 한 50만원, 가스비 30만원, 인건비 700만원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1,8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변동 지출은 배달 들어온 매출에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가 좀 있기 때문에 10%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을 하시면서 인건비를 많이 줄여야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라는 아이템이 어울리는 타겟이 굉장히 많아서 딱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하는 매장의 컨셉과 그 상권의 타겟이 좀 일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상권에 잘 어울리는데 이제 저희 매장만 말씀드리면 역 앞에 있어서 20, 30대 분들이 퇴근길에 많이 들리시고 주위에 학교도 있어서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분식집입니다. 중저가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적인 경쟁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랑 비교를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음식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가를 많이 생각을 했었고 원가나 마진율을 항상 봐야 돼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좀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1인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금액으로 경쟁성 있는 매장을 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금액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떡 공장에서 샘플을요 6, 70개 정도 받아본 것 같은데 사실 그분이 단가를 안 맞춰주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빌었고요. 초반에는 저희가 사용량이 안 되니 손해는 감수하고 좀 저렴한 단가를 받아서 운이 좋게 납품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개인 매장 하시는 분들이 공장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 절대 성사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손해를 그만큼 많이 감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에 있는 식자재 마트 배송 가능한 곳에서 다양한 샘플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은 떡의 상호를 찾아서 공장을 잘 알아놨다가 추후에 사용량이 나오면 그때 공장과 거래를 하자고 얘기하시는 게 공장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본인도 손해를 안 보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유통업체가 주 6일 동안 배송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신선식품들은 주위에 있는 마트에서 구매하시고 그리고 주 3일에 맞춰서 본인의 매장 매출에 그다음 잘 나가는 매뉴와 맞게 발주를 넣는 게 현명하게 장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재고 수량을 적을 수 있는 판을 매장에 꼭 갖다 놓으셔야 되고 수량을 적어놔야 냉장고를 안 열어봐도 한눈에 우리 냉장고에 수량이 이만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당장은 귀찮더라도 또 추후에 시간 엄청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식자재 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항상 해주는 게 좋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재고 순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주먹밥 같은 경우에 위에 치킨이랑 데리야끼 소스만 올라가면 치킨 마요가 되고 치킨이 참치로 바뀌면 참치 마요가 되고 간편하고 다재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재료가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메뉴에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3개월 정도는 손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3개월 이후에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오시는지 분석을 하고 그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로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몇십 년 된 분식집도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사실 기분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장들이 사실 맛도 별거 없고 메뉴도 많이 없는데 잘 되는 이유는 오랫동안 이 매장을 좋아했던 팬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쌓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메뉴만 바뀌고 한다면 단단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메뉴 출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소비자들이 좋아할까 브랜드 적합성을 고려합니다. 전 다양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제가 직접 먹어보고 음식으로 기호 부려보고 장난쳐보다가 반응이 좋은 게 있으면 그런 메뉴를 테스트해보고 출시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먹다가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편의점에는 이제 트렌디한 음식이 많이 돌기 때문에 활성화 잘 돼 있는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보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던데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에 얹어 먹을 수 있는 토핑 메뉴들을 많이 세팅해 놓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뭔가 미리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떡볶이의 본질은 떡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 뽑는 가래떡으로만 떡볶이를 만들고요. 시그니처 메뉴 해짬떡이라고 해물짬뽕 가래떡볶이인데요. 짜장떡볶이는 있는데 짬뽕떡볶이는 왜 없지 하고 만든 메뉴인데 주로 사용되는 식자재는 떡이랑 바지락, 오징어, 양배추, 홍합, 소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초반에 기름을 볶을 때 파기름을 냅니다. 파의 풍미를 내면서 국물을 훨씬 더 진하고 시원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양배추랑 해동시킨 바지락이랑 오징어를 넣고 한번 볶습니다. 해물이 들어가면 육수의 향이나 진함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불에 볶고요. 웍질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웍질. 불맛을 입힌 후에 떡볶이 소스를 넣고 한 번 더 볶고요. 물을 넣고 떡을 넣고 끓입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올랐다고 하면 불을 좀 낮춰서 오랫동안 끓이는 걸 권장합니다. 전분이 풀어져 나오고 오뎅에서
전분이 나오거든요. 전분이 떡볶이 소스를 꾸덕하게 만들어줘서 오뎅과 떡을 넣고 오랫동안 끓이는 방법이 떡볶이를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래떡볶이 특성상 묽은 것보다는 가래떡을 잘라서 찍어 먹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꾸덕한 떡볶이 소스가 나와야 돼서 일반 떡볶이보다는 좀 더 오래 끓이는 편이고요. 평균 조리 시간은 4분 정도 되는데 소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구의 세기도 틀려요. 본인 매장에서 화구를 켜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회전율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4분에서 6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플랫폼 처음 세팅할 때 메뉴명이라든지 소비자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멘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플레이스 키워드 최적화 작업이랑 이 플레이스 사진, 스토리, 리뷰, 블로그들이 일치하게 세팅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작업인데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체 수익에서 20% 정도는 홍보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